이재명이 지금 뭐 어디 갔다면서요? 뭐 지금 싱가포르 갔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세계랑 동떨어져서 스스로 변방을 자처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최빈국에서 근대화 혁명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러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무역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구석에서 발생한 작은 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네. 또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입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딴짓하고 있는 이재명 세력이 지금 이 정권을 움켜쥐고 있어서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한심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 한심한 것은 이재명 종북사파 정권과 거의 한편처럼 움직이는 게 조역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그 좌파들이잖아요. 민노총도 그렇고요. 예, 민노총도 그렇고. 여기서 나온 입장을 보면 이게 뭐 김정은이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렇죠.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국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좀 절박함까지 제가 느끼면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게요. 네. 민노총이 처음에 이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진짜 돌았구나 싶었지만 예. 그래도 민노총이잖아요. 그런데 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이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뭐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인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 미국의 테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왜 심각하냐면요. 예. 조국당은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범좌파 진영의 대권주자 1등, 2등이 조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국 아니면 김민석이다.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 네. 막 기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좌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좌파 진영에서 다음 대선 주자, 다음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조국이 우리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네? 네. 야, 이거 대한민국 진짜 마탱이 갔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블루팀이 아니라 이 중국, 러시아, 뭐 이란, 북한, 이들과 괴를 같이 하는 레드팀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도 네. 우리가 그거 오해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조국당의 논평은. 거기에다가 좌파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될 테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미국이 연상하겠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테러? 우리를 향해서 테러한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를 향해서 테러한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대표를 하고 있네? 그렇죠. 좀 이렇게 바로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논평이 나온 것이고요. 네. 정작 이란 국민들은 미국이 하메네이를 사살해줘서 그 폭격이 빗발치는 테헤란 시내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예.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이란 교민들이요. 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을 거잖아요. 이란 국기 흔들면서 환영 퍼레이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란 국민들의 저러한 일종의 축제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절제된 형태라고 보는데요. 네. 워낙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하메네이 정권이 그렇죠. 또 거리에 나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자제 또는 절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곧이어서 정말 이란 국민 절대 다수가 거의 99.9%는 거리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건 그런데 이란의 지금 하메네이가 이제 37년간의 철권 통치를 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메네이 이전에는 어땠냐? 호메이니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호메이니가 10년간 이 하메네이보다도 더 심한 철권 통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치면 신정 독재 체제가 47년이 있었던 거예요. 47년간의 신정 독재 체제가 마침내 종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정 독재 체제라고 하는 건 좀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쨌든 이념을 가지고서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정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도 수천만 명을 뭐 학살하지만 그 공산당 독재를 위해서. 그러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 직접 정치를 독재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는 지난 이 수천 년간 있었던 이 종교 간 전쟁 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뭐 엄청난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현대 세계에서 이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 독재 체제의 그 수뇌부를 단 15시간 만에 제거해 버린 이 미국의 이번 작전은 정말로 중요한 이 현대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국민들도 이제 사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죠. 뭐 저는 벌써 시작됐다고 보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저게 이란 국민이에요. 아, 감격적입니다. 네. 저게 이란 국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다소간의 시간적 지체 또는 우회를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추세다. 이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 이란의 신정체제 붕괴와 이란의 민주화에 맞으면 방아쇠를 당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일보다도 그 잘한 결정이다. 마두로 체포와 동시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가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이란의 자유를 갈망하는 시위대 3만 명을 학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느낀 게요. 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이 지리멸렬하고 오합지졸이고 저 국민의힘 볼 때마다 저도 당직자지만 되게 정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예. 우리 당원과 시청자들이 국민의힘 너네 왜 그러냐 욕하는 거 저 100번 이해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에서 뭐 저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대선 때 뭐 이재명 지지하라 그럼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네. 3만 명 죽인 하메네이 편을 들면서 미국을 규탄하는 그 반미 정서가 한국 좌파의 뿌리잖아요. 아,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글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이 급부상하고 러시아가 잘 나가고 둘이 힘을 합치면 미국을 이기고가 다 헛소리인 게 한 방에 헛소리죠. 드러난 게 예. 마두로고 하메네이고 다 24시간 안에 끝나요. 근데 푸틴은 네. 4년 동안 젤렌스키를 어떻게 못하고 결국에는 휴전 협정 테이블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든 한미 상호방위조약 끈끈한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살행위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예. 제가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너무 신중한가 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중동의 이란은 그렇지만 북한은 좀 다르다. 네. 뭐 그러면서 감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번 하메네이 일당들의 가해진 이 참수작전 같은 건 하기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이란은 핵을 갖고 못했지만 김정은이는 핵을 갖고 있다. 네. 또 하나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이란과는 다르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핵을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뭐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하메네이 딱 15시간 만에 몽땅 다 폭살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네. 전략 무기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도 거의 희생 없이 3시간 만에 체포하잖아요. 하메네이도 거의 희생 없이 15시간 만에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뭐 수십 군데 지하 터널을 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뭘 해도 일단 이번에도 뭐 이 전자전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명령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김정은이가 핵무기 지가 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가 직접 버튼 눌러서 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다 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마비시켜 버리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발사라고 하는 명령 자체를 이 실무자한테 전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서로 지가 살려고 우왕좌왕하다가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은 이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란과 다르다. 그것도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이 있다. 근데 가까이 있어서 뭐 어쩌라고. 아니 미국이 뭔가 결심을 하면 그것을 실행할 군사적 수단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행에 일단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는 푸틴이건 시진핑이건 지것들 안 죽으려고 도망가지 여기에 지 목숨까지 걸면서 끼어들어가지고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 북한과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절해고도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이 네. 그 이재명 그 김정은이한테 비위 맞추려고 3.1절 기념식도 기념사에서.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 더욱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될 미국을 향해서 테러리스트라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러고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이는 지금 어딘 뭐 딴 데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기념사에서 이재명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주장해야 될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우리가 먼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고 하메네이를 사살한 것도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됐을 때 그거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판단 이유 중 그렇습니다.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핵 확산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데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최근의 관심사 행보와 완전히 180도 반대로 가는 동떨어져 있는 인식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사실 관세 협상도 다 뻐그러진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인식인 것인지 장동혁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지금 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조국 혁신당은 이란 편을 들질 않나. 이재명은 핵 가지겠다는 이 이란과 마찬가지인 김정은한테 굴종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나. 예. 이거는 우리 국내 정치의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사님. 진짜 네. 저 위험한 불장난을 이재명과 이 종북주사파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혈맹국가 동맹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란만큼이나 위험한 어떤 면에서는 이란보다도 더 위험한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 북한과 지금 총뿌리를 서로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모니터링을 미국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중에 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서로 공방과 관련해서까지는 일일이 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네. 이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네. 관련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를 이제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보편 가치니까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핵심 가치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미국을 향해서 정말 이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저 호랑이 코털 건드리고 있는 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거든요. 네. 그 이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것들도 그 정도는 알 텐데 네.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결국 북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란 하메네이를 제거한 그 직후에 유독 이재명이가 평화 하잖아요. 그것도 3.1절 그 기념식에는 별로 맞지도 않는. 그 북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발 북한은 저 이란하고 다르니까 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미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두로 사태 또는 하메네이 사태를 보고도 이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남미, 그리고 이란 중동, 그 다음은 네. 아시아에는 이제 북한인 거잖아요. 아니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라니까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데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암울한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싱가포르 가가지고 자기들이 다 망친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서도 부동산 이야기하고 장동혁 대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메시지인데 놀라울 정도로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아예 안 내요. 보니까. 네.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저희가 오늘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이란 문제,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국익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뼈아프게 공격했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 독재자 최후 보고도 이재명은 계속 독재를 하고 있다. 지켜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최후도 그리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야당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독재하다가는 이런 일침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요. 네.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도보 행진을 시작한대요. 아마도 많은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네. 특히나 지금 사법부를 망치는 악법들, 대법관 늘리고 헌재한테 사심제 시키고 법 왜곡죄 신설해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 다 막 수사하게 만들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너무 힘이 없고 필리버스터도 이제는 국민의 관심을 많이 못 끌고 있고 또 대구 경북 통합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그것도 참. 네, 뭐라도 하겠다는데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당은? 네. 우선 도보행진이라는 투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어제 3.1절 네. 우리 자유파 투쟁 행진이 있었는데 네. 김상진 단장, 안정훈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가 네. 종로 5가 해화동에 있는 마로네 공원에서 이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어요. 제가 출발 지점에서부터 쭉 함께 했는데요. 종로 2가까지.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행진을 하는 과정에 제 스스로 많은 거를 돌아보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걸으시면서요? 예, 걷는 도중에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걷고 있나. 이거를 꼭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또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어제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손도 들어주시고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촬영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해맑은 웃음, 젊은 연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 커플의 아주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네. 다시 또 각오도 다지고 그러면서 그 행진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산티아고 길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네. 제주도 올레길은 몇 번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걷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화됩니다. 그리고 걷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초심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저는 우선 행진이라고 하는 도보 행진이라고 하는 걷는 방법을 투쟁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웰빙이고 또 다 기득권자고 기회주의자들이라 가지고 아예 행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행진에 나와서 담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사법 3악법
반대를 외치면서 걸으면 또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걸으면 그 걷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도 왜 내가 정치를 시작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여론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스스로 정신 차리고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저는 네. 오히려 그쪽에 더 좀 비중을 두고 싶어요. 국민의힘과 여러 최소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도보행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 해 토픽으로 막 뜨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건 알려주는 것은 전 당연히 그렇게 알려질 거라고 보지만 제가 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그 과정에서 거듭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한둘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걷는다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이 도보행진 투쟁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꼭 매일매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6.3 선거를 향해서 가는데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니까 의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쟁 방법이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네. 그거 빼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몸싸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근데 없죠. 몸싸움 네. 하면은 다 기소되고 뭐 형사차법 처리가 될 테니까 국회 거기까지는 선진화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최고 수준인데 할 때마다 번번이 막히잖아요. 네. 그저 24시간 지연시킬 뿐이잖아요. 그리고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 체감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당이니까 6.3 선거를 어쨌든 야당 바람, 장동혁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맨날 떠들어댄다고 해서 바람이 불러오는 게 일으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중과 함께 하고 대중이 그래 맞아 라고 해줘야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맨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해봤자 국회 방송 누가 봅니까? 그렇죠. 요새는 언론이 보도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필리버스터의 효과는 최정점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24시간을 넘길 수도 없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기록을 깰 수도 없어. 그리고 별로 이제는 그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임팩트가 않다. 없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야외 집회, 장외 집회보다는 장외 행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장외 집회는 거기에서 어쨌든 오는 분들한테는 와 이렇게 많이 모였나를 줄 수 있지만 안 온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거를 뭐 족보 언론들이 보도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진을 하면 적어도 시민들이 싫든 좋든 이 행진과 맞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기득권에 안주해서 웰빙한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어쨌든 이 행진을 뭐 1km 하고 끝내진 않을 거잖아요. 예. 뭐 제가 코스를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떠오르는 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꽤 걸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국회에서 시작하면은 좀 고생하겠네. 그러니까 그 뻣뻣하고 관료 같은 이 싸울 때 대여 투쟁력은 제로인데 당대표 조질 때만 나타나는 대당 투쟁력은 막 100, 200인 국회의원들이 억지로라도 시켜서 이거 내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의원들 명단 저희가 또 쫙 돌릴 거거든요. 예. 기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성국 TV에서도 다룰 거고 저희도 예. 막 안 나오는 명단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다 막 박제할 겁니다. 나온 명단과 안 나온 명단을 나란히 게재를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자체로도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목표 지점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는데 네.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코스로 저도 아직은 가는지 모릅니다. 네.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지만 네. 청와대 쪽으로 간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악법을 강행 처리를 다 해버려 가지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즉시 이재명이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법 3악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재명이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게 압박을 하는 거라면 그렇죠. 이재명이가 일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 지점은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어디서 출발하든. 그러면 청와대에 가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예. 야당 의원들 만나는 게 예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예. 지금 저 이재명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무수석도 안 내보내고 뭐 정무 비서관이나 띡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까지 규탄 대회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이 야당의 결의를 담은 서류나 거부권 촉구 성명 같은 거를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국회에서 청와대로 가는 코스가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고생 좀 하겠네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이재명이가 그거 피해서 싱가포르인지 어디 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없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힌 게요. 네. 요 이야기 잠깐 짧게 하나만 네. 곁들이면요. 이재명이 싱가포르 가서도 부동산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지가 29억짜리 아파트 내놓은 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뭐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 뭐 처가에 상속받은 거 그 지분 해봤자 1,000만 원 정도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합쳐봤자 공시지가로는 8억, 실거래가로는 한 10억 초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다 합쳐서 이재명 분당 아파트의 반값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 장동혁을 민주당이 장동혁을 뭐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약간 이상한 나라 외눈박이 나라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내 6채 다 줄 테니까 바꿀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꾸질 않네. 그냥 팔아버리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들은요 원래 퇴임하고 나면 아파트 가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 경호실이 늘 상주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독 주택 형태의 사저나 이런 거 사저 매입비, 사저 뭐 건축비 이런 게 다 이 말년에 예산에 다 들어가요. 어차피 저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팔아야 될 거 1, 2년 일찍 팔았다고 뭐 집값은 지들이 다 올려놓고 이거 가지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무슨 부동산 문제에 면죄부 준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몰리다 못하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재명인들 팔고 싶어 팔겠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은 재개발해 갖고서 50억 된다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죠. 뭐 어차피 대통령 그만두면 다 예산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할 텐데. 뭐.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 끝에 지금 저걸 저질렀는데 그래 놓고 나서 잽싸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면 전환이 안 돼요. 네. 우선 진짜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제안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뭐 지분까지 포함해서 6개 갖고 있다며 네. 그 6개랑 이재명이 아파트를 바꿨으면 혹시 국면 전환이 될지 몰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근데 여의도 오피스텔이 2억밖에 안 하는구나. 하여튼, 이거 뭐, 꽤 오래 전부터 내놨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데. 산 가격 그대로 1원 한 장도 안 붙이고 내놨대요. 근데 안 팔린대요. 그래서 가격도 좀, 흥정도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재명 29억의 아파트 내놨다는 거 가지고 하루 정도 재미 봤어요. 네. 와, 뭐 이재명이가 자기 아파트 마침내 내놨다. 장동혁은 왜 6채 계속 갖고 있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딱 입장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후폭풍,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청와대로 도보 행진하는 거. 네, 도보 행진합니다. 네, 국회에서부터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 힘들 텐데. 저는 뭐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아니, 저는 더 힘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어요. 너네도 좀 힘들게 싸워라. 하여튼 알겠어요. 네. 저는 이재명이 일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주장하고 뭐 항의문 전달하고 뭐 그리고 해산을 하지 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거기서 단식 투쟁 농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8일간에 걸친 정말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지금 아직 회복이 채 안 된 상태예요. 몸이 많이 상했죠. 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네. 이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시 후에 그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지킬 최소한의 그 인원들은 국회를 지켜달라. 네. 이게 송은석 원내대표의 지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의 1차 책임자는 송은석 원내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법 3악법을 이재명이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 요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송원석이가 농성 단식 투쟁에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천막 쳐버리고. 그래야 이게 투쟁이 계속된다. 네. 투쟁의 동력을 좀 살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싱가포르에서 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앞에 천막 치고 그렇죠. 야당 원내대표가 버티고 예, 있으니까. 아유, 송원석이가 그거 하겠냐라고 다들 의심하실 텐데, 네. 송원석이 살려면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제안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장동혁 대표의 뒤를 잇는 또 보수의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아무리 그동안 송원석이가 우왕좌왕 갈치자 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송원석이 못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저렇게 가놓고서 단식 농성투쟁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방에 그냥 저부터라도 가서 격려하지. 박수치고. 아, 그렇죠. 저희도 송원석 특집 하죠. 그렇게. 예, 정치인 사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딱 잡아채면 돼요. 네. 또 고동국 박사님의 어떤 전략적인 조언이 있었는데 이 말 듣고 그대로 했다고 또 조선일보에서 고성국 말 듣고 했다. 뭐 이렇게 하지 제가 마시고요. 송원석이하고는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텔레파시를 넣으려야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고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결기 있게 장동혁 본받아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당원과 지지층한테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예. 오죽하면 제가 국회에서 걸어라 더 멀리 중간에서 하지 마라 고생 더 해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선배들인데.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